그러면 절연장도 그냥 R이라고 보시고 R은 I의 2라고 보십니다. 그냥 이해했죠? 그러면 우리가 절연장이 크다. 절연장이 크다. 그런데 이 I라는 자체가 뭐라고 봐야 되냐면 여기는 누설절유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설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지니까 새는 거예요. 누전 그러면 전기가 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연장이 크면 당연히 누설전류가 크게 됩니다. 전류는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 누설이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요인이 되는 거예요? 감전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요인? 감전. 그러면 우리가 절연장은 어떨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그래서 절연장은 클수록 좋은데 이 절연장을 측정하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측정 기구. 측정 기구가 뭐다? 있는 걸 한다. 대걸음마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다? 절연장계. 아셨죠? 절연장을 측정한 것이 뭐냐? 많이 물어봐요. 이거는 뭐다? 매거다. 그 다음에 저항기의 종류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서미스터. 이 서미스터는 여러분한테 문제 나올 때 온도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미스터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러니까 온도를 측정할 때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서미스터예요. 서미스터.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목욕탕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사우나 들어가면 뭐예요? 온도 측정한 거 있죠? 예? 그런 것이 하나의 서미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베리스터 또는 바리스터. 이 베리스터, 바리스터가 하는 것은 뭐냐면 서지 전화부터 보여요. 서지 전화. 서지죠. 그랬죠. 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전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전압이 올라가는 것은 이상이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리스터 또는 베리스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계전기의 불꽃 또는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계전기 불꽃. 불꽃이니까 뭐예요? 스파크죠. 계전기 불꽃. 이게 뭐다? 베리스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히스턴 브리지 그랬죠. 히스턴 브리지. 자, 히스턴 브리지라고 했는데 저항이라는 자체는 크게 저장이 있고 중장이 있고 고장이 있고 저장은 1억 미만이에요. 중장은 1억부터 10의 6수 5. 그 다음에 여기는 10의 6수 5 미만. 그러면
이 저장, 중저항, 고장인데 이 저장, 중저항, 고장을 측정하는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을 갖다가 지금 뭐냐 켈빈 값을 부르기. 그 다음에 이거는 피스톤 부르기.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10의 6승 몸이니까 뭐예요? 10의 6승 몸이니까 뭐예요? 메가잖아, 메가. 그래서 여기는 뭐다? 메가. 이해하셨어요? 10의 6승 몸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장에서 히스턴 브리지가 나왔어요. 히스턴 브리지. 그러면 히스턴 브리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볼게요. 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가 돼요? X, R 이렇게 생겼죠. XR.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G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G. 그러면 G가 뭐냐? 검유계는 이소전류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 히스턴 브리지에서 이 X값을 구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때는 뭐냐면 평형 조건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많이 쓸 거예요. 평형 조건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기하고 이렇게 곱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곱해라고 말해요. 이 대각선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P하고 뭐를 곱하고 R을 곱하고 X하고 뭐를 곱해라? Q를 곱하라. 그러면 X는 Q분의 뭐가 된다? P의 R이다. 이 말이에요. X. 응?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곱해서 여기가 이게 같으면 이게 무슨 조건이란다? 평형 조건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의 A씨가 이렇게 된 거겠죠. A씨를 보면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15. 그 다음에 요놈이 X. 요놈이 105. 요놈이 105. 그러면 X값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이렇게 고배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고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100X는 얼마? 1000이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된다? 15m 앞까지. 그러면 평형이 된다 그 말이에요. A씨로서.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PQRX에서 대각선을 곱해서 평형이 되면 뭐가 된다? 이게 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압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 그게 나올 거예요. 직류 전이차계. 직류 전이차계. 그러면 직류 전이차계라는 자체는 직류잖아요. 직류인데 어떤 전압을 측정한다. 자, 직류 전압은 1V 이하의 전류 측정이에요. 예? 뭐라고? 1V. 여러분들이 1V 이하를 측정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립 측정을 할 때 뭐를 쓴다? 전이차계를 쓰겠다.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직류 회로가 끝난 거야.
다음에 이제 1페이지를 봐보세요. 1페이지. 정전기와 콘덴서. 정전기와 콘덴서. 자, 정전기와 콘덴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태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뭐냐? 응?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자유, 전자잖아요. 그러면 이 자유전자라는 것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인데 구속력이 있어 없어요? 구속에서 어쩐다? 이탈이죠.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P, 여기가 N. 그런데 요놈은 몇 개가 들어가 있고 하나 비었으니 이 전자를 갖다 뭐란다? 이 전자를 무슨 전자란다? 그러면 여기 원자 핵에서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탈된 전자가 무슨 전자다? 자유전자다. 그 다음에 3번을 체크를 잘 하셔야 돼. 자, 전자란 말이 있었잖아. 전자의 전하다.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전자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는 뭐다? 마이너스형이 마이너스라고. 양성자는 뭐야?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는 무슨 전자? 과잉전자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부족전자야. 그러면 전자라는 자체의 전하량이라는 자체는 단위가 뭐예요? 쿨롱이에요. 쿨롱이라고.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E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쿨롱 이렇게 표시해요. 표시할 때 여기에 E도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쿨롱을 해요. 이해했죠? 그런데 전자의 전하량이라고 물으면 여기다가 뭐를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여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값이에요? 플러스는 안 붙여요 그냥.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하고 양성자의 전하량은 같다 틀리다? 같아요. 같아. 양은 같다고. 크기는 어찌다? 전자와 양성자의 크기는 어찌다? 같다. 전자는 무슨 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다? 과잉전자야. 과잉전자. 이게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전자의 질량 그랬어.
전자의 질량. 여기라고 해. 전자 질량을 따져보니까 9.11 10-31kg이에요. 전자 질량.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가 나와 있잖아. 전자의 질량은 9.11 곱하기 10-31승인데 9.109 이렇게 나와 있죠. 줄여서 9.12 곱하기 10-32승이에요. 그러면 이 값은 m이라는 자체가 9.12 곱하기 10-32승인데 이거를 외울 게 아니라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돼요. 계산기에 번호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값은 얼마다? 9.12 곱하기 10-32승이다. 그 다음에 전기 도체 그랬죠? 전기 도체. 도체니까 뭐예요? 잘 통하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보면 콘덕터라고 해요. 콘덕터예요. 그러면 전기 도체에서 가장 많이 좋은 것은 뭐다? 은. 그 다음에 뭐? 구리. 그 다음에 뭐? 금. 그 다음에 뭐? 텅스텐.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순서니까 은, 구리, 금, 텅스텐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보다 구리다. 그러면 이건 뭐라는 뜻이에요? 뭐를 갖고 있다? 가열성을 갖고 있다. 가열성이 뭐다? 무슨 성질? 무슨 성질? 구부러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은하고 구리보다 금보다 어찌다? 값이 어찌다? 싸다. 그 다음에 질량의 비교 그랬어요. 질량의 비교. 자, 원자핵은 어떻게 되어 있다? 원자핵은 어떻게 된다? 양성자 플러스보다 전자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어찌다?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질량이에요, 질량. 그럼 한번 볼게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왜 내놨냐면 다음 중 질량이 가장 큰 게 어떤 거냐? 예시를 볼게요.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양성자, 뭐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핵. 그러면 원자핵에다가 중성자를 더했어. 여기가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핵이니까 얘를 물어서. 그러면 다음 중 가장 질량이 큰 건 누구야? 원자핵은 뭐가 포함이 돼 있어? 양성자하고 전자가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러면 양성자, 전자, 중성자를 더하면 가장 크겠지.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가장 크다? 뭐가 들어가면 크다? 원자핵이 들어가면 가장 크다. 그 문제를 뜻하는 거죠.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중에서 나왔어. 자, 대전. 대전이 뭐냐? 대전. 대전이란 말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이야. 물체가 전기를 띠는 거다 현상이다.
뭐라고? 물체가 전기를 그러면 뭐를 보면 돼? 전화 뭐를 보면 돼? T는 현상을 갖다가 뭐란다? 대전이라 한다. 그 다음에 전하. 전하는 뭐라겠어? 대전에서 물체가 띄고 있는 뭐다? 전기. 대전에서 물체가 띄고 있는 뭐다? 전기라겠어. 그러면 전하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전하의 표시는 봐봐. 플러스 Q가 되면 뭐다? 무슨 전하? 양전하. 예? 마이너스 Q가 되면 뭐다? 음전하야. 음전하. 그런데 플러스 Q가 돼 있고 마이너스 Q가 돼 있잖아. 그러면 단위는 뭐야? 단위는 뭐다? 쿨롱이야. 쿨롱이라고, 쿨롱. 단위가 쿨롱이라고. 그래서 전하에는 양전하가 있고 뭐가 있다? 음전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플러스 Q하고 플러스 Q가 있으면 이게 하나 있고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어. 그러면 지금 플러스 Q하고 플러스 Q가 있고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는 같은 전하지. 이게 같은 전하라는 뜻이야. 같은 전하가 되면 뭘 한다? 반발력이야. 뭐라고? 반발력. 그 다음에 이거는 서로 다르지. 서로 다른 전하는 뭐가 돼? 흡인력이야. 뭐라고? 흡인력이야. 같은 전하는 뭐고? 반발력이고, 서로 다른 전하는 뭐다? 흡인력이야. 그 다음에 전기장 그랬지. 전기장. 우리가 전기장이란 말도 쓰고 자기장이란 말도 써. 전기장은 전장이야. 이런 거고 자장이야. 그러면 전기장이 뭐다? 전기력이. 위치는 뭐다? 공간이야. 예? 그 다음에 자기장은 뭐다? 자기력이 위치는 공간이야. 그런데 이 전기장이랄지 자기장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뭐다? 가상적이야. 가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응? 이게 전기장, 자기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용어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밑에 보시면 정전력이라고 있지. 여기서 력이라고 했잖아. 력은 뭐야? 힘이야. 힘. 그러면 정전열을 쓰면 전하 사이에 작용한 힘 그랬어. 작용하는 힘. 그러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랬으니까 아까 전하는 뭐라고 했어? 양전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전하? 음전하가 있다고. 작용한 힘.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것이 뭐다? 반발력이란 말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 흡인력이 나오겠지. 힘이니까.
그러면 정전력은 전하 사이에서 작용한 힘 그랬는데 여기 힘은 뭐가 있다? 흡인력하고 뭐가 있다? 전달력이 있다. 흡인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정전력 나오고 이제 법칙이 또 나오지. 쿨롱의 법칙. 지금까지 법칙을 배운 것이 뭐 배웠어? 오음의 법칙 배웠고, 오음의 법칙 하나 배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 킬로의 법칙 배웠지? 1법칙, 2법칙. 그 다음에 무슨 법칙? 줄 법칙. 네 가지 배웠어, 네 가지. 네 가지 배웠다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온 것이 쿨롱의 법칙이야. 그러면 쿨롱의 법칙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림을 그려야 돼. 플러스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그러면 플러스 Q가 돼 있고 마이너스 Q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 흡인력이지. 그 다음에 이쪽을 거리로 할게. R. 그런데 이 쿨롱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정전력, 전하 사이에 작용한 힘 그랬잖아. 이제 여기서부터 복잡해져. F. 구의 표면적은 뭐야? 구의 표면적은 뭐야? 4파이 R의 제곱이야. 뭐라고? 4파이 R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이 힘 그렸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Q 투타 할게. 이 시계. 근데 단위는 뭐가 된다? 뉴턴이. 그러면 이거를 무시해. 무시하면 뭐야? 아니, 이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두 전하 사이 두 전하에 뭐에 비례하고 뭐에 비례하고 곱에 뭐하고 비례하고 맞잖아? 곱에 비례하잖아. 곱에 비례했지? 네.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랬어? 거리라 했잖아. 거리의 제곱 또는 몇 승? 2승, 4승. 제곱에 뭐다? 반비례합니다. 이 법칙이 무슨 법칙? 쿨롱의 법칙.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플러스 Q가 됐고 마이너스 Q가 돼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무슨 력? 흡인력. 흡인력이라고. 흡인력. 이거를 나중에 자기학에서 많이 할 거라고. 그러면 두 전하 사이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법칙이 뭐다? 무슨 법칙? 쿨롱의 법칙. 그런데 쿨롱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에서 이게 나왔잖아. 이게 나왔지? 이거 값을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계산기에 있어. 알겠어?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입실론이라고 했지. 이럴 때 뭐란다? 입실론이라고 해. 뭐라고? 그러면 이 입실론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유전율이라고 해요. 유전율. 그러면 유전율을 하는데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냐? 입실론 제로가 있고 입실론 S가 있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비유전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진공의 유전율이라는 값은 정해져 있어. 이 값이 얼마냐? 8.85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1은 꼭 이렇게 써. 그러니까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요놈을 페라시라고 페라. 이해했지? 그런데 이 값은 어디가 있다? 계산기에 있어. 이해했지?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전율 값만 알면 돼. 비유전율 값에서 공기 진공은 얼마 된다? 공기 진공의 비유전율 값은 얼마다? 1이야. 뭐라고? 1이라고. 그러면 공기 진공이라는 자체는 1인데 그러면 자 봐봐. 이 값을 계산할 때 자 이렇게 되겠지. 봐봐. 4파이 입실론이 뭐라 했어?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에 R의 제곱에 Q1, Q2지. 이해했어? 이 값을 집어넣으니까 자, 4파이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이 ES를 집어넣을 때는 공기 진공이라고 보는 거야. 1에 R의 제곱분의 Q1의 Q2가 돼. 그런데 산업기사 쪽은 이거를 아주 세심하게 보겠지만 요놈을 이 4파의 8.85에 곱해보니까 계산되니까 얼마가 나오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능사 쪽에서는 뭔만 외우면 돼? 계산 문제니까. 이식만 외우면 되겠지. 예? 이것만 외우면 될까요? 이해했어? 그러면 외울 때 어떻게 외워? 외울 때 9 곱하기라고 하면 안 이야기잖아. 90 얼마? 9 맞지? 맞아? 99잖아. 99 그 다음에 R의 제곱에 Q의 뭐가 된다? Q2가 된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9 곱하기 10의 9승에 R의 제곱이 뭐다? R의 제곱이 뭐다? Q1, Q2다. 그래서 콜롱의 법칙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전화 사이의 곱이 어찐다? 비례하더라. 이게 무슨 법칙? 콜롱의 법칙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다 포기해버리면 맞은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럴 때 9, 19에 R의 제곱에 Q1의 Q2다. 이 값은 아니야도 어디가 있다? 계산기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하의 성지 그랬어. 전하의 성지 보면 아까 뭐라 했어? 같은 종류의 전하는 어찌고 반발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는 어쩐다? 흡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하는 가장 안정한 상태를 가지고 유지하는 성질이 있다. 전하는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가지 추가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반드시 전하는 출발은 어디에서 하고 이렇게 가. 출발은 어디에서 하고 양전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어디에서 한다? 음전에서 끝나. 하나 적어놔. 어디라고? 시작은 어디? 양전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난다? 음전에서 끝난다. 예? 양전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난다? 음전에서 끝난다. 다음에 정전 유도 현상 봐봐. 정전 유도 현상. 자, 정전 유도 현상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가 도치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체에 여기다가 대전체를 붙였어.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응? 도체가 있는데 옆에다가 대전체를 붙이니까 유도가 되더라 그 말이야. 따라가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전 유도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꼭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 이쪽이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양의 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전 유도 현상에 서면 여기 대전체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냐? 대전체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러면 정전 유도라는 자체는 반발력이야, 흡인력이야. 같은 전하는 어찌나겠어? 반발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전하잖아. 그러면 정전 유도에서는 무슨 력이다? 이거 아주 중요해. 무슨 력? 흡인력이라고 해야 돼. 반발력이 아니야. 흡인력이야, 흡인력. 그래서 거기서 뭐라 했어? 도체의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대전체에 가까운 전하는 대전체와 서로 대전체와 다른 전하 맞지? 도체 대전체를 가까이 시키면 가까운 쪽은 뭐다? 서로 다른 거라겠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力되는 거야? 무슨 력? 흡인력이 되겠다 그 말이야. 그 반대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론적으로 정전 유도 현상은 무슨力이다? 흡인력이다. 아주 중요한 거야. 흡인력이다. 그 다음에 정전 용량 봐봐. 정전 용량. 이 정전 용량이란 말은 뭐냐면 C를 시. 그래서 C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콘덴서라고. 콘덴서. 그러면 이 콘덴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 전하는 어떻게 된다? 축척이니까 뭐야? 축척이니까 뭐냐고? 저장하는 역할. 뭐라고? 전하를 저장한다. 콘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콘덴서는 전하를 축척을 하기는 하는데
아주 많은 것을 전압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콘덴서가 전압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숫자는 C.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뒤에가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붙으면 여기는 뭐로 읽어? 뒤에가 단위가 이거 뭐로 읽어? 쿨럼이라고 읽어야 돼. 알겠어? 그런데 앞에서 기호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기호? 콘덴서라고 했죠. 이해했어? 앞에 C가. 그러면 여기에 단위는 뭐냐? F로 써, F. 그래서 F를 뭐라 그러냐? 페럿이라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AC를 줄 때 봐봐. 이렇게 줬어. 그러면 뭐야? 10쿨러. 이렇게 줬어. 이렇게 줬어. 10 뭐? 페럿. 그러면 여기 10은 뭐를 뜻하는 거고? Q를 뜻하는 거고. 여기 10은 뭐를? C를 뜻하는 거야. 이해했어? 외울 때? 그러면 여기 C라는 자체가 페럿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Q가 뭐야? 전기량이잖아. Q. 그 다음에 V는 뭐야? 전압이잖아. 그러면 콘덴서가 축적이 된다는 말은 그 안에가 뭐가 모이는 거야? 전기량이 모이는 거잖아. 모이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C하고 Q는 어떻게 된다? 비례관계겠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되고?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 식에서 C는 뭐다? V분의 뭐다? C는 뭐다? V분의 Q. 그러면 단위가 뭐가 돼야 돼? 페럿. Q는 뭐가 돼? CV가 돼야겠지? 단위가 뭐가 돼야 돼? 쿨롱이 될 것이고, V는 뭐가 돼? C분의 Q 그랬지? 그러면 여기는 볼트가 돼야 돼. 이 세 개의 단위. 오늘은 여기까지 봐. 오늘 수고했어. 이해 좀 되냐?